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립트의 입력과 출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8.7 섹션의 입력과 출력 마지막 부분, 곧 이제 요리, 기구와 도구인 명령어 8.8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88페이지네요. 스크립트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아마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스크립트를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줄이죠. 이거는 무시하고 플랫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폼하고 엔드 폼 블록 사이에서는 스크립트에서 쓰일 변수를 지정하고 변수의 초기값 또 지정하고 변수의 유형까지도 지정해 줍니다. 특히 여기서는 파일을 오브젝트 창에 수십 개를 자동으로 이제 열어서 탑재하는 그런 스크립트인데, 텍스트 그리드도 사운드와 같이 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폼 옆에 있는 것은 플랫을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처음에 뜰 창의 제목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거나 여러분이 지으셔도 돼요. 문자 변수는 폼 블록 안에서는 문자 변수는 유형을 정할 수가 있는데 word type, sentence type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루어진 빈칸이 없는 한 단어 같은 경우에 word type로 보통 지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폼 블록 안에서는 변수의 유형을 지정한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 변수의 이름, 소문자로 시작하죠.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초기값, 초기에 저장할 값, 이 문자 변수, 단어 유형의 문자 변수에는 listload.txt 파일 이름이죠. 탑재할 사운드의 이름을 갖고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인폴더 문자 그 단어 유형의 변수에는 테스트, 그리고 ext 사운드는 사운드의 익스텐션이니까 요 초기 값은 .wave, 또 ext 텍스트 그리드는 텍스트 그리드.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괄호. 요것은 이제 플랫은 무시하는 건데 사용자한테 약간의 설명을 주기 위해서 씁니다. 괄호 안에 빈칸 없이, 빈칸은 밑줄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where the files to be loaded are 이렇게 되면 탑재할 파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주는 거죠. 물론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과 요 설명 괄호와는 빈칸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빈칸을 밑줄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은 딱 보면 변수의 유형이 단어, 즉 문자 변수구나.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이거구나. 밑줄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사용자한테 설명하는 거구나. 나는 무시, 플랫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초기 값은 테스트다. 이렇게 다운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폼 블록 안에서는. 폼 블록 밖으로 나가면 다운표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특이한 그 변수 유형 중에 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초이스 변수의 이름은 load also 이고, 이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변수로 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버튼의 개수에 따라 두 개니까 1 또는 2가 될 수 있는데 기본 선택 버튼을 첫 번째로 할 건지 두 번째로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로 해놨으니까 두 번째 버튼이 기본 지정으로 되겠네요. 텍스트 그리드 없이 사운드만 파일 이름에 있는 로딩을 하라.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1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폼 창이 떴을 때 그 안에서 이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 유형은 버튼 개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버튼 유형,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 버튼 유형, 또 버튼의 이름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뜨는 거죠. 처음에 실행시키면은. 이 설명 부분 밑줄이 빈칸으로 대체가 돼서 표시가 됩니다. 너무 길면 이게 잘립니다. 여기 이게 표시가 되고 loaded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약간의 버그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 이렇게 쭉 보이고 초기값, 그리고 요것은 이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텍스트 그리드도 로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스크립트의 요 부분이 이렇게
초기의 창으로 제목은 파라미터로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뜬다는 것을 비교해서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수 유형과 변수 이름 포함 정보를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문자 변수 중에 폼 블록 안에서는 워드, 센텐스 이런 것들이 있다. 잘 모르시겠으면 프랑스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초이스 유형, 변수 이름은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요거. 초기값, 포함 정보라기보다는 초기값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이스 유형을 제가 좀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폼 블록을 만들고 초이스 변수 하나만, 변수 이름은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디폴트, 초기 선택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 그리고 이 버튼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버튼의 뭐 이름이 됩니다. 그 표시된 라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변수 유형이죠. 폼 블록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 초이스 유형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폼 블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read strings from raw text file 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는데 말 그대로 일반 텍스트 파일로부터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문자들을 읽어드려라. 텍스트 파일의 안에 파일 이름이 한 여러 줄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읽어서 읽어드리라 그런 얘기죠. 읽어드려서 스트링 유형, 오브젝트 유형은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스트링 유형의 이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rename 명령을 실행해서 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오브젝트 이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크립트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거든요. 요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파일 이름으로 오브젝트 이름이 대체가 되는데 그러면 좀 일관되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니까 obj 맨 끝에 세 글자 이렇게 하고 앞에는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운드면 스몰 소문자로 사운드 obj o는 대문자로 하고요. 그렇게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규칙이 있어서 하면 편합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로부터 get number of strings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 몇 줄이 들어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복 작업을 몇 번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을 numFiles라는 숫자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 반복 작업에 이 변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읽어드릴 때 그 폴더가 여러 개 단계를 거쳐서 맨 안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릴 때 폴더 기호는 이 forward slash 이렇게 쓴다는 거. 요 기호가 폴더를 나타냅니다. 프로젝트 뒤에 요 기호가 있으면 프로젝트가 폴더구나. 또 데이터 이름 뒤에 요 기호가 있으면 데이터가 폴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파일 이름. 그래서 읽어드린 다음에 pause 창 띄우는 걸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pause 명령은 창을 띄웁니다. 요런 창을. 그래서 pause 뒤에는 창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게 됩니다. 우리말로 써도 됩니다. 프라서 잠깐 기다려주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잠깐 스크립트 실행을 멈추고 싶을 때 요 pause 창을 쓰시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pause 창이 뜨면 continue 하면 스크립트가 계속 진행되고 stop 하면 스크립트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프라사 부분을 추가했으니까 다시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죠. 파일하고 save 명령으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요게 이제 잠깐 뜨면서 또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스크립트가 진행이 돼서 스트링이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파일이 안에 파일 이름 목록이 들어있죠. 요거를 읽어드려서 스트링 오브젝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view and edit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파일 이름 4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실행시키면 이 부분은 이제 pause 창은 디버깅 할 때 어떤 부분에 에러가 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도 이렇게 pause 창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에러가 생기면은 보통 에러 메시지에 스크립트 라인 몇 번이 실행이 안 됐다 이렇게 힌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스크립트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search 명령에 go to line 하고서 15번째 줄을 써서 OK 하면 15번째 줄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에디터를 쓰면 그게 편해요. 스크립트 쓸 때 에디터 창을 쓰면 search 명령에 go to line을 해서 직접 이렇게 수백 줄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전에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커서를 놓고 막 아래 화살표를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번 15 거의 가가지고 이제 고치곤 했는데 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생겼죠. 그래서 파일 그 개수가 생겼고 pause 창을 이렇게 넣어서 변수 num 파일의 값은 이게 num 파일 안에 들어있는 숫자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알려달라는 요 따옴표를 싱글 따옴표를 쓰면 pause 창이 될 때는 실제 요 값으로 대치가 되니까 4개 파일 제대로 읽어드렸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num files 이렇게 읽어드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크립트의 입력과 출력.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 8.8 섹션으로 넘어가서 요리기구와 도구인 명령어, 본격적인 이제 명령어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read strings from raw text file이란 명령어도 있었고, 또 rename이란 명령어도 있었고, get number of strings이란 명령어도 있었고, 이 명령어에서 실행하는 결과값을 오브젝트가 탑재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거나 혹은 파악한 숫자를 숫자 변수에 설정하거나 할당하거나 저장시키거나 하는 그런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창에 여러 가지 메뉴들 있죠. 이것이 다 스크립트 명령어입니다. 그대로 점점점까지. 점점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실행이 안 되고 뭔가 추가 정보를 줘야 된다. 인수가 필요하다.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인수가 필요할 때 점점점이 표시됩니다. 점점점이 있는 걸 클릭하면은 보통 설정 창이 뜨게 돼요. 이런 창이. 그래서 그 안에 뭘 또 써 넣어줘야 되지. 줘야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창이 떠요. 파일 이름 명령 그 인수가 필요하니까 읽어드릴 텍스트 파일 이렇게.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스트링이 스트링 오브젝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제가 큰 글자로 써놨죠. 이게 메뉴 이름이기도 하지만 스크립트 명령어이기도 하다. 프라 스크립트는 그런 의미에서 프라스의 모든 메뉴 명령어 버튼 이름이 다 명령어로 사용된다는 점. 스트링을 읽어드리면 그 스트링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이 버튼 형태로 뜨죠. 이게 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퀘리 메뉴 퀘리 버튼 눌러보면 그 밑에 get number of strings가 나와요. 스트링 오브젝트가 나왔으니까 한 몇 줄로 돼 있는 그 정보가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몇 줄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number of strings. 4줄이었죠. 파일 이름이. 그래서 요걸 실행시키면 이 스트링 오브젝트로부터 그 4줄의 그 파일 이름들만 가져오는 거죠. get string 그러면은 첫 번째 가져올 건지 두 번째 가져올 건지 숫자를 써 넣으면 이제 그 줄에 해당하는 파일 이름 스트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인포 창에 4개의 파일 이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aste history 스크립트 창에 보면 edit 메뉴 밑에 paste history가 있는데 이 history는 프랏을 실행한 직후부터 사용되었던 모든 명령어들이 역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추가적인 창이 창에 이렇게 추가적인 창이 아니라 이 창에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실행했던 모든 명령어가 쭉 나와요.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베껴서 갖다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스크립트 명령어가 버전에 따라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뉴 명령 그대로 이렇게 명령어가 돼서 좀 편했는데 약간 바뀌어서 좀 불편하게 바뀌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옛날 명령어 글자 그대로 메뉴 명령 그대로가 이렇게 편한데 요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get number of strings는 앞에서 봤던 것이 rename도 점점점이 아니라 이렇게 콜론식으로 또 더블 이중 따옴표로 바뀌었는데 저는 좀 불편하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크립트 안에 반복 요리는 일괄 처리 로봇에게 이렇게 되는데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for and for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for and for는 그 자체가 명령어라기보다는 그 안에 그 몇 번 작업을 반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명령어, 반복할 명령어들을 함께 모아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for and for 블록이라고 보통 블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루프, 반복, 블록, 루프 블록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반복하냐 하면 for 인덱스 파일, 요게 이제 반복 횟수를 갖고 있는데요. num 파일이 반복 횟수가 4번이었죠. num 파일이 숫자 변수에 4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4번 반복할 건데 i 파일은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반복 횟수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i 파일이 1이면 첫 번째 반복 회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string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get string 명령을 실행시키면서 i 파일이 1이죠. 그럼 첫 번째 파일 이름이 파일 네임 문자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read from 파일은 실행시키면서 입력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첫 번째 파일 네임이 여기 들어있죠. 그것의 값을 요 단일 따옴표로 가져와서 폴더도 단일 따옴표로 폴더 이름 가져오고 폴더 슬래시 기호 그 다음에 파일 이름까지 해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텍스트 그리드로 같이 읽어드리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파일 이름으로부터 사운드 확장자를 빼고 이름만 구한 다음에 그 이름에다가 텍스트 그리드 확장자를 붙여서 텍스트 그리드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다시 이 명령을 읽어드리는 read from 파일을 실행시키면서 이번에는 사운드가 아니라 tekst 그리드 파일까지 읽어드려요. 두 개를 다 읽어드린 거죠. 사운드에 대항하는 텍스트 그리드 파일까지.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 창에 하나가 됐고 and for 간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i 파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파일 이름 읽어드려서 사운드 파일 읽어드리고 텍스트 그리드 네임 만들어서 텍스트 그리드 파일 읽어드리고 또 가서 i 파일이 3이 되죠. 그럼 세 번째 파일 이름 읽어드리고 사운드 파일 읽어드리고 텍스트 그리드 이름 만들어서 텍스트 그리드 파일까지 읽어드리고 또 가서 i 파일이 4가 되죠. 4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num 파일까지니까 이게 4였으니까. 그럼 네 번째 파일 이름 읽어드려서 사운드 파일 읽어드리고 또 텍스트 그리드 파일까지 읽어드리고 가면은 4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 나와서 필요 없는 스트링 오브젝트 제거하고 스크립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 반복 작업 말고 또 점프 그 블록이 있는데 if and if 요것도 if가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된 작업을 시키고 싶으면 이러한 형식을 지닌 if 점프 블록인데 if and if 명령문을 쓰면 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반복 작업 for and for 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죠.